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6월 1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1436년 명전통 1년 사품 이상이 올린 외구의 제어책을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보내다. 앞에 이어서 하삼도 영진 소속과 각 고을의 산행으로 구실이 면제된 신백정 등은 항상 수렵을 익혔기 때문에 말도 잘 타고 걸음도 잘 걸어오니 이 만약에 이 무리를 쓰게 된다면 이른바 만이로서 만이를 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염간 신백정 중에서 말을 잘 타고 잘 걷는 사람으로서 용력이 뛰어난 자를 응모에 유치하게 하여 혹은 널리 구해 선발하고 또는 영진의 각 포에 부방하는 사람 중에 각각 한 명씩을 첨가하게 하며 각 오래 거주하는 향리, 영리, 보충군 백성을 막론하고 만호 1천 이상이 있는 곳에는 2명을 첨가하고 500명 이하에는 1명을 첨가하게 하여 상비 사람들을 두 개의 번으로 나누어 번갈아 부방하게 하되 서울로 올라올 때는 반드시 감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친히 점검 농명하게 하여 보고하게 하고는 서울에 있는 장수에게 명하여 다시 이에 고홈을 가하게 하여 전과 같이 잔량 용렬한 사람을 첨가한 자는 감사와 대소의 장수와 수령 등을 율에 의해 논단하소서. 그 모집한 자와 피선된 자에게는 소재지의 관으로 하여금 곡물로 일반과 구별하여 자장을 주게 하고 또 그 가풍이 착실하여 관군이라 일컬으며 군역이 없는 분간에게는 3, 4호의 봉족을 정해주어 면포를 갖추어 이를 희천 등지로 운송하여 미국과 교환하여 왕래하며 식량을 결핍을 돕게 하고 부방한 사람은 그가 귀가할 때까지 정호봉족 호로들도 다 같이 역을 면제하여 얘기를 권장하고 앞을 다투어 성공하려고 노력하게 하며 군관 또는 군인 중에서 만약 공을 이룬 자가 있으면 등급을 띄어 경관직을 제수하되 비록 공을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부방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그의 것만을 고찰하여 토관직에 임명하게 하소서. 신등은 듣자오니 전라도 각도의 염가는 들은 제각기 활과 화살이 있어 혹은 집에 두고 혹은 산에도 묻어놓고는 출입할 때마다 항상 이를 갖고 연습하기 때문에 옛날 외적이 극성할 때에 한 사람이 능히 수십 명의 적을 당해내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하운데 지금 여연 지방의 인민들이 누차 적도에 의해 살상과 노략을 당했어도 한 사람도 이에 한거 대적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활과 화살이 없고 다만 농기구만을 가졌기 때문이며 또한 수비하는 장수의 호령이 밟지 못한 소치입니다.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는 활과 화살이 없이 출입하는 자는 이를 죄주고 활과 화살이 집에 있지 않은 자도 역시 죄주며 수족이 둔하고 절거나 질병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도끼를 가지게 하여 각자가 자신을 보호하게 하고는 감사와 절제사가 수시로 적발하도록 하되 상황의 제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본인과 장리까지도 모두 군기 부조련의 율에 논단하고 또 무시로 조관에게 특명하여 그의 능부를 고찰하게 하여 권장과 징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영구의 항식을 삼게 하소서. 옛날은 수자리에 구실을 보낼 경우 반드시 그 거리에 원근이 논의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농사철을 당하였는데도 먼 곳에 있는 군사를 부방하게 하여 농업을 실패하게 하니 실로 가엾고 민망한 일입니다. 신등은 원컨대 농사철이면 여연 자성에는 강계 이산의 군줄로 이동해 지키게 하고 강계에서 수변에 이동된 군액은 희천덕천의 군줄로 충당하게 하여 이산에서 이동해 간 군액은 영변의 군줄로 충당하게 하되 동절에는 희천덕천 영변의 군사는 부방하지 말게 함으로써 그 노위를 고르게 하고 창성벽동 같은 곳은 적도의 출입로가 막혀 있어 방어가 약간 경한 편이오니 하절에는 단지 그들 고을의 군사만으로 변지를 방어하게 하고 사신들의 지대와 평상의 요역들은 이산, 강계 등 고을의 예의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여 단독으로 변지를 지키는 노고에 보답하소서. 1. 관적과 녹봉은 사람의 마음을 권장하여 기운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평안도에 한량의 도배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오나 혹은 기사로 혹은 보사로 헐한 정토로 시험 발사하여 돈의 값사의 수요를 1,800명으로 정하고는 번에 오르는 것은 6번으로 나누어 300명씩 윤차적으로 서울에 올라와 시위하게 하고 그 나머지 하번인 1,500명을 3번으로 나누어서 매번 500명을 여연에 300명, 자성, 관계에 각각 100명씩 그 구자에서 적을 대응하는 간월도에 따라 이를 정감해 나누어서 지키게 하면 녹봉도 허비하지 않고 사람마다 그 자기와 녹봉을 즐겨서 멀리 수변에 가는 노고를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절에 이르러 남도의 군사가 부방할 때는 갑사들이 변지 방의 액수를 그 주장이 임시로 적당히 줄여서 그 노고를 쉬게 하소서. 1. 결빙기에는 수졸이 더욱 많지 않을 수 없사온데 현재 남도의 인민이 몇 배나 가서 변지 방어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주나라 때의 오랑캐를 방어하던 뜻이기도 하오나 그러나 길의 원건도 논하지 아니하고 방어지조차 미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졸들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임박해서 갑작스럽게 가곤 하여 길에서 겪는 피로와 식량 휴대에 따르는 고통 등의 고르지 못한 한탄이 있음을 면치 못합니다. 신등은 원컨대 그 도의 군사를 가지고 미리 마감하고 어느 고을의 군사 몇 명은 모년 모월 모군을 방어한다고 그 방어지를 정하여 명백히 문부에 기재해 두고서 사람마다 분명히 공지하게 하고 한 번씩 다 돌아가면 다시 그 순서대로 차례로 수자리를 방어하게 하면 있고 없는 것도 서로 변통되고 군량도 비축하게 되어 해를 넘도록 휴식을 얻는 이익이 있는가 하면 급히 달려가는 소란스러운 패단도 없을 것입니다. 1. 인민을 모집하여 변방을 채우는 것은 옛날의 좋은 법입니다. 의주, 창성, 벽동, 이산, 강계, 자성, 여연 등 연변 각 고을의 넓은 공간지로서 거주할 만한 땅이 1만 여결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비옥한 것이 서로 반반이나 되는데도 전혀 인민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타당치 않은 일입니다. 신은 원컨대 평양, 안주, 성천, 숙천, 중화, 상원, 자산, 곽산, 철산, 가산, 개천, 순천, 박천, 대천, 선천, 수천, 덕천, 용천, 강서, 함종, 용강, 영유, 삼화, 정산, 순안, 삼등, 강호, 은산, 양덕, 맹산 등 각 고을의 군민 중에서 그 군행의 다수를 참작하여 건장하고도 실한 사람을 먼저 추려서 이들을 상기, 연변 각 고을에 넓고 비어있는 살만한 땅으로 이주시켜 그 업에 안정하게 하소서. 1. 제주라는 한 섬은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그 습속이 흔히 초식으로 기아를 면하여 인하여 우마를 도둑질하여 도살하는데 어찌 그의 천성이 나빠서 그러하겠습니까? 실은 기아로 인한 소치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적도들의 횡행과 우량마의 절종을 우려하여 이들을 다 색출하여 육지로 내다가 각 고을에 분배하여 여연마을에 기후하게 함으로써 그곳 군정을 허수하게 하면 실로 온전치 않은 일이오니 신은 원컨대 상계의 사람들을 모두 여연, 자성 등의 각처에 옮겨두고 농사를 권장하여 그 업에 안정하게 하여 군액을 늘리도록 하소서. 1. 여연, 자성, 벽동, 찬성, 이상, 강계 등 고을 수령들은 먼 병방에서 사객을 맞고 보내는 노고도 없으려니와 또 옥을 결단하고 사물을 다스리는 본내도 없이 오로지 수호만을 맡고 있을 뿐인데 적도가 왕래하는 요 회지의 수호가 가장 기묘한 책임인데도 감고에 위임하고 돌아보지 않는가 하면 도절제사도 또한 요충에 관한 사물을 수령에게 부탁하고는 수백리 밖에 물러가 있으면서 한 번도 순행고찰하는 법이 없어 오늘의 변을 초래하여 전하께서 정사에 진념하시는데 근심을 끼쳐 드렸으니 실로 통분스러운 일이며 그 죄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는 위탕의 각 고을의 수령은 무예만은 있는 자를 취할 것이 아니라 충성심과 신의가 있으면서도 지략이 있는 자를 택하되
그들을 나누어 보낼 때에도 또한 모두 품질을 승진시켜 의중위임하는 뜻을 보이고 부임한 뒤에는 모든 기계를 엄중히 하고 사조를 훈련시키게 하여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한 자에게는 아무 일로서 이를 보상한다 하고 적이 비록 내침하였다 하더라도 수비 방어에 능하여 백성이 노략당한 일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일로서 이를 보상한다고 하며 기계를 잘 수리하지 못하고 그 호령이 쓰지 않는 자는 아무 일로서 벌을 준다는 상벌의 규례를 평론상전하여 한 법규를 이루어 놓으면 수령된 자들이 피할 바가 없음을 알고 각기 그 직책에 근로할 것입니다. 또 수령과 절제사의 근로와 태만 여부를 고찰할 도리가 없으면 매우 타당치 않은 일이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위탕의 각 우리 수령들이 각구자의 방어에 있어 부지런함과 게으른 것을 고찰하게 하되 아무 날 아무 장소에서 검사한 병기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적도가 변을 일으킬 기색도 없었다고 얼마마다 벌려서 이를 기록하여 도관찰사와 도절제사에게 보고하면 도절제사는 각구자를 순행하면서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검사 발샥발하고는 모일모일의 모군 모소를 순행 적발하였다고 3개월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 계달하게 하여 후일의 빙고로 삼게 하면 태만스러운 패단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1. 방어하는 수조를 비록 모집하게 한다 하더라도 험난한 천리길을 식량까지 휴대하기가 어려워서 이에 응해가는 자가 아마도 성상께서 생각하옵시는 수요에는 차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방금 인재의 성함이란 정고에 없던 바로서 갑사의 수요를 증가 설치하는 것은 무난할 것이오니 마땅히 3,000명을 정원하여 1,000명도 윤번해 시위하게 하되 하번 5,000명을 10개 번으로 나누어 번마다 500명이 윤번으로 부방하게 하고 부방한 사람은 그 입번한 날수를 계산하여 작업을 더하되 차등을 두어서 힘쓰게 하는 법전을 세우면 사람들이 그 노고를 잊고 즐겨 부방할 것입니다. 또 취재할 때 서북 사람들은 그 시험에 취하는 방법을 상례에 구애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제예만을 취하게 되면 증가 설치할 때는 서북 사람들이 반드시 많이 이사하게 되고 부방이 더욱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평안도의 선역 변지는 야인과 가까워서 저 적도들이 나오는 요회처가 한두 곳이 아니라서 그 요회처마다 구절을 설치하고 이를 방어하여야 될 것입니다. 남도의 군사들이 험한 산천을 건너서 내왕하며 번갈아 지킨다는 것은 인마가 함께 피곤하여 그 배단이 막심한 바가 있으니 신은 원컨대 강변을 따라 요회처에 장성을 쌓되 평안항에도 각 고을의 군정에게 척수를 헤아려서 할당해주고는 10년을 하나의 이를 축조하여 만대에 무궁한 혜택을 드리우게 하소서. 1. 처음에는 부지런히 일하가도 종말에는 게으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연변의 수령들이 30개월의 체대기를 기다리다가 만약 체대되지 않고 세월을 천연하게 되면 예사로운 습성이부터 게으른 마음이 반드시 생겨나서 방의 시책이 반드시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제절사로 하여금 수시로 연변 각 고을을 순행하게 하면서 사주를 훈련하고 방략을 시행토록 하는 등 항시 무사히 변방에 앉아만 있지 못하도록 하소서. 1. 평안도는 강계와 중국과 연접하고 있어 사절이 연속 부절하여 국가의 중대한 사무가 이 한도에 집중되고 있는데 자그마한 추악한 무리들 때문에 재정이 모자라고 인민이 노고를 겪으면서 은혜와 신의로서 기순시키지 못했고 또 위험과 무력으로 항복시키지 못하였은즉 신은 10년 이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단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며 또 매양 이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주의 흉악한 무리들이 불과 300이라 하니 옛사람도 적인으로 달아나 오는 자를 받아 후히 상을 주고는 향도로 삼았던 만큼 이 앞서 파저강에 도망해 온 자가 흔히 있었는데도 국가에서 일찍이 이를 생각지 않고 하나도 머물러 두지 않았던 것은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도망해 오는 자들은 모두 머물러 두고 무율하여 이들로 향도를 삼고서 정예한 군사 수만 명으로 병대를 나누어 들어가 공격하게 되면 저들이 반드시 갈라 들어가는 길에 나가서는 힘을 나누어서 이에 응할 것이니 비유컨대 저 당랑이가
팔을 벌리고 수레바퀴를 막는 격이 되고 한로가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만 만주가 스스로 그 힘이 적은 것을 헤아리고 그의 무리를 끌고 멀리 도망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질없이 군량이나 허비하고 군사만 노구하게 할까 염려되어 없는데 신의 졸렬한 계책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파저강 사람으로 북경에 가는 자는 송점에 이르러 요동으로 직행하는데 파저강으로부터 송점에 이르기까지는 그 사이 도로의 이험과 원근은 신도 아직 모르오나 요동에 들어가 묻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일 요동 사람도 의심이 나서 불과하다면 의주에서 오랑캐 말에 능통한 5, 6명을 변복시켜 오랑캐들과 같이 몰래 파저강으로 들어가서 그 이험과 원근을 자세히 살피게 한 연후에 정의한 군졸 6, 7천 명으로 이를 치게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힘을 다하여 대적할 것이므로 다시 정병 3천을 몰래 송점으로 보내어 도로 파저강으로 향하게 하면 불의에 나온 일이라서 저들은 반드시 깨닫지 못할 것이니 양군이 서로 협공할 일시와 회합할 것 등을 상밀히 개정하고 만주 등의 흉악한 주상을 소에 갖추어 실봉해 주달하여 길을 빌려줄 것을 청한 연후에 이를 시행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 그 둘째는 서울에 살고 있는 향화인 중에서 간첩으로 쓸만한 자를 택하여 미포를 후하게 그 처자에게 주고는 죄를 얻은 양으로 속여 파저강으로 달아나 침입하게 하여 여러 달을 지내면서 사태의 변동을 살피게 하되 만약 도적질하려는 밀리가 있으면 은밀히 그 출발 일정을 얻어 듣고는 적도의 간첩이 되기를 요구하고 나와 몰래 우리 변방 장수에게 이를 내통하고 돌아가서는 별로 방비가 없더라고 말하게 하고 우리는 그 길에 요 해처에 군사를 매복해 두었다가 적의 몸을 기다려서 복병이 돌연히 나와 전후에서 서로 공격하면 우리가 뜻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그 셋째는 옛날에는 기장이 있고 보장이 있었는데 각기 그 장점이 있어 서로 혼용하지 못했다 합니다. 보장 40명을 택하여 군졸 2,000명을 모집해서 풍이가 번승 정미와 싸워 이긴 계책에 의하여 모집한 군졸 중에서 200명 그리고 보장 4명을 아울러 추려서 번복시켜 오랑캐들과 한 모양으로 만들어 길가에 매복시키고 남은 보장 36명은 각기 50명대로 삼아 몰래 거느리고 돌입하여 방비 없는 틈을 타서 공격하며 적들을 대패시킬 수 있을 것이며 회군할 때는 나머지 적들이 반드시 추격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복병이 돌연 일어나게 하며 의복에 창난을 일으켜 적도들은 필시 놀래어 무너질 것이니 이때 전병과 후병이 좌우에서 서로 협곡한다면 그들의 선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자오니 전라도 좌인 암태 목진의 염간으로 무죄가 있는 자는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할 수 있다 하오니 나이 50 이하의 남정은 모두 가려내어 모군에 충당하게 하고 무릇 정벌에 나간 군졸은 그 공로의 포상에 대한 이루어진 법전이 있으니 노획해 얻은 우마와 재물로 각각 상으로 충당하고 영이 나오면 사람마다 모두 분격하여 적을 꺾으려는 마음이 있어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끝내 보절보장을 말씀하는 것은 민첩한 군병으로 예리하게 돌진하게 되면 적으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야인들이 침입하여 노략을 자행하여도 이를 추격해 포획하지 못하는 것은 변업의 성세가 고단 약소하고 또 변업의 군사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법을 건신에 지키지 못하여 관에의 방어가 해이된 까닭입니다. 비옥군대 여연자승에 영진을 배설하고 첨절제사를 보내어 각처의 부자에도 역시 만호 천호를 보내어 성세와 수호의 길을 베풀되 한결같이 이미 세워놓은 법에 의해 하게 하고 엄중한 독차를 가하여 폐의함이 없게 하며 첨절제사와 만호천호는 지략과 용맹이 겸손한 자를 택하여 직위 분계의 고화를 막론하고 발탁해서 영하게 하소서. 1. 포주의 적도는 산골짜기에 산지에 있어 부족이 대개 적고 또한 응원하는 이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란 막 속의 제비나 솥 안의 물고기에 비할 것이나 만주는 그 적도 중의 괴수이므로 한번 만주의 굴혈만 소탕하면 나머지는 모두 바죽지세로 하루아침에 신속히 소탕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그 종류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죽이 이미 없는데 털이 어디에 붙겠습니까? 오래된 구도의 남은 싹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를 것은 식은 문제라 하겠습니다. 다만 유념할 것은 저적들이 침범하여 노력해 간 뒤로부터 우리의 문죄를 의심하여 반드시 대비와 방어가 있을 것이므로 아마도 급작스럽게 군열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오니 신은 원컨대 용맹 있고 민첩한 사람을 선발해 보내어 각 요해처에 나누어 지키게 하되 성벽을 견고히 하여 고수하면서 사병의 힘을 휴양하고 척후를 엄히하여 봉화를 신중히 하며 군량을 축적하고 병기를 갖추고는 수년의 오랜 시일을 기다린 연후에 그 불우의 틈을 타서 대거 정벌을 가하게 되면 한 번에 호진을 쓸어 병과의 지식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오랑캐를 막는 계책은 수비가 그 근본이 되고 수비하는 데는 가장 기묘한 것이 세 가지 있으니 장수를 선택해야 하고 사조를 정선해야 하며 방략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장수를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대개 공격전의 어려움이란 수비의 어려움만 갖지 못한 것으로서 공격전이란 한때 싸움의 기틀을 결단하는 것이나 수비란 여러 나라를 두고 건신을 다하면서 사병을 훈계 권장하고 주야로 경계 순행하며 항상 적을 대함과 같이 신중히 해야 하며 변에 임하게 되면 견고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기를 잡고는 시석을 뚫고 좌우 충돌하며 시조를 창도한 연후에야 능히 지킨다고 이르기 때문에 충성이 있고 지모가 있으면 용감한 사람을 얻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장수를 잘 살펴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적도가 매양 틈을 타고 들어오고 저들은 많이 살해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는 포획한 것이 없는 것은 아마도 장수로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어째서 사조를 정선해야 하느냐 하면 대개 강계 여연의 백성들은 일찍이 적도와 서로 섞여 살았고 적을 몹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 수비가 엄하지 않으면 군주는 항심이 없기 때문에 적을 보면 적시에 달아나곤 하여 수비하는 사병도 많지 않은데 그 제목이 이와 같으니 장수가 비록 유능한들 어찌 공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사조를 정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졸은 본치 많아도 안 되는 것이니 많게 되면 군량을 공급하기가 어렵고 또한 적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 적으면 병력이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그의 많고 적음을 적당하게 하면 군사와 군량이 다 능력한 연후에야 장구에 나가도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된 과감한 병사를 관계 여연과 모든 구자에 알맞게 액수를 정하고는 오장을 세워 이를 통솔하게 하여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연변의 인민은 쓸만한 사람으로 자원, 응모 한 자를 제외하고는 다 귀농하게 하며 또 공로를 보상하는 법을 세워 노구와 공효를 분발해 다하도록 하고 차등을 두어 사람마다 스스로 힘을 다하여 유용하게 한 연후에 적을 제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방역을 다해야 하느냐 하면 대저 멀리 척호병을 보내어 정탐하는 것은 병가의 급선무입니다. 지금 적도가 강을 건너서 곧장 부자로 들어왔어도 수졸이 알지 못하는 것은 척후를 신중히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앞서 구도들의 침입은 언제나 완전 결빅했을 때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로 건너 침입해 왔어도 방어할 길이 없었으니 일찍이 수전의 준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략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혹은 적과의 경계에 연대를 구축하고 혹은 저쪽 땅에 멀리 척후를 보내어 적의 변동을 먼저 알아보게 하며 또 외선을 잡는 법에 의하여 경쾌한 작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얼음이 풀리면 수전을 벌릴 준비를 써서 이에 대응하면 적도는 필요없고 강을 건너 침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연강에 책부를 증설하고 요로에 노기를 장치하며 둔전을 영위하여 그 수용을 돕고 병사를 모집하여 그 병력을 증강하는 데는 무릇 수비 방어의 술책을 빠짐없이 다 한 연후라야 수비가 견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특히 장수의 책임을 맡은 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경인 임전은의 승리는
실로 종사의 도움과 신명하신 모에게 힘입은 것으로서 국가의 복이기도 하오나 또한 일시의 행운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실로 한번 그 이로움을 잃게 되면 상실한 바가 적지 않아서 다시 공격하려면 힘이 부족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오랑캐는 더욱 모만하게 될 것이므로 오랑캐를 막는 방책으로는 강토를 신중히 굳게 지켜 적으로 하여금 친히 모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요 침입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싸움에 이기고 적을 죽이는 것이 중책이며 군사를 일으켜 적지로 깊이 들어가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경로를 밟는 것은 이는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서 하책입니다. 1. 옛사람이 이르기를 호를 띠에 꽂는 선비는 화친을 기다리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무사는 정벌을 주장한다고 하였사오니 신의 말씀은 화친과 정벌이 다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화친하게 되면 재물을 허비하고도 속임만 당하고 정벌하게 되면 사례를 필요하게 하고 다시 구도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니 오늘의 계책으로는 다만 성부를 삼가서 지키고 사주를 정선정련하여 군량을 비축하는 데 있습니다. 신은 이를 삼가 이를 조율하여 진달하겠나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 상망에 성을 둔다 하였고 전에 이르기를 성곽을 쌓고 구지를 파서 나라의 수월의 공고히 한다 하였으니 성불한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며 오랑캐를 방어하는 근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여연자성관계, 이산벽동, 창성 등 여러 군에 일찍이 성보를 설치하고 외적의 침몰을 방어해 왔는데 그러나 관계 등 여러 성보는 그 접경지대에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록강과의 상거가 꽤 멀고 비록 연대를 변경해 세우긴 했으나 용렬 잔약한 자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창졸간에 발생하는 사변에 대응하지도 못하려니와 또 그 소식이 30, 40, 50리나 떨어진 먼 성읍에 미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건년 이래로 연사도 잘 되지 않아서 석성을 급작스럽게 축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오니 우선 여영자성, 관계, 벽동, 이상, 창성 등 제군에는 모두 압록강변에 책성을 설치하기를 마치 회령에서 두만강변에 설치한 것처럼 하고 또 강변을 따라 연속해 연대를 세워 심리간격으로 서로 바라보게 하되 만일 어떤 기색이 있으면 고각으로 서로 알리어 제군의 수령으로 하여금 각기 정의한 군주를 거느리고 그 성보를 고수하게 하여 일면 민정을 다스리고 일면으로는 외적의 침모에 대비하소서. 또 영변 각 고을의 인민이 집단으로 사는 곳에는 작은 목책을 많이 세우고는 해가 뜨면 나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가 쉬게 하되 무사시에는 활을 감추어 두고 힘써 농사짓고 유사시에는 농기를 버리고 병기를 매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저 오랑캐들도 견고한 성읍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스스로 지식하게 될 것이니 제의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첫째요. 장비는 사졸의 복심과 같고 사졸은 장수의 수족과 같은 것이어서 혹 사졸이 정예롭지 못하면 비록 그 장수가 맹분, 하육 같은 자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신의 말씀은 서북 사람들이 오랫동안 외경이 없어서 안일에 길들어 사흘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자의 누차, 적도의 노력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감히 당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갑사를 3번으로 이미 법제를 정하였으니 원컨대 평안도의 하번 갑사로 하여금 1년은 자유롭게 휴식시키고 1년은 부방시키게 하되 본도의 갑사가 혹 많지 않을 것 같으면 황해, 충청, 양도의 고을로서 서북에 입접해 있는 곳은 모두 이와 같이 하게 하고도 도의 수요를 평일의 배로 주며 만약 공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품계를 발탁 승진시키면 제도의 갑사가 스스로 응모하여 가려는 자도 응당 적지 않을 것이며 갑사뿐 아니라 중의의 사람들도 관직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응모하려는 자에게도 관직을 제수해 이를 권장하면 신의 생각으로는 이에 응모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경상전라 충청도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외구의 침입이 없어 마음을 놓고 고침
안면해 온 지가 여러됩니다. 성군과 연해에 소재한 고을을 제외한 기타 여러 고을 인민들에게 혹 3, 4호, 혹 5, 6호를 한데 아울러 일명의 장정을 4개 하고 1년을 4번으로 나누어 서로 번갈아 가기를 옛날 중국에서 오랑캐를 방어하던 법과 같이 하고는 전세 이외의 모든 요역을 감면해주고 공로가 있을 경우에 후히 상을 주게 하면 백성은 행력을 꺼리지 않을 것이며 사줄도 자연 정예롭게 될 것이니 제의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둘째입니다. 옛날 초한이 서로 치고 싸울 때 소한은 사국으로부터 미국을 운송하였고 제갈량이 오위와 서로 가축전을 벌일 때 모구 유마를 만들어서 미국을 운반한 것은 모두 군량을 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방의 삼계도는 재물과 부세의 근원이 지온데 군량의 비축이 창고마다 충만해 있으니 바로 남방의 양곡을 전전 수송하여 서북에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전에 우송한 할 때 성실한 관리를 택하여 상밀한 감독과 수비를 가하게 하고 아무 주에서 아무 이웃군으로 옮기고 아무 군에서는 아무 이웃현으로 옮기는 등 전전에서 서로 전해받아 운송하게 되면 인마가 멀리 가는 노고도 없이 남방의 양곡을 서북으로 운반하게 될 것이며 또 평민들이 의창에서 빌린 양곡을 그 본수량에 의거하여 다과를 참작해 가지고 대여받은 고을에 납입하지 말고 이 고을에 이전 납입하게 하되 고을마다 이와 같이 하고 금년도 이와 같이 하고 명년에도 이같이 하기를 어렵다는 건 축적한다면 인민들은 별로 멀리 운수하는 노고 없이 군량이 자족하게 될 것이니 제의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셋째입니다. 1. 압록강의 강물이 그 유역을 한계로 띄고 있어 진실로 하늘이 설치한 험고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춥고 물이 얼어붙을 때를 당하면 혹 무용의 험고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신을 파견하여 방랑을 베풀고 무사를 택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게 하였으므로 저들이 비록 실랑 같은 마음과 구서 같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감히 그 탐욕을 다하지 못하나 얼음이 풀리게 되면 한갓 산곡의 험준만을 믿고서 사주들을 다 돌려보내고 단지 100여 명의 군졸만 머물러 두어 많지 않은 이 군졸로 여러 부자를 분담해 지키게 하고 또 연대와 척후의 법도 설시하지 않고 농민들을 덜에 포치시켜 그 업을 영위하게 하였으니 이는 결빙기에만 경비를 엄밀히 하고 해빙하는 날에는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허실을 엿보고 노략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노략을 당한 구자에서는 사람을 시켜 수십리 거리에 있는 본진으로 달려가 보고한 연후에야 진장이 병력을 내어 추격하곤 하니 그 구도를 제어하는 계책이 어찌 이같이 소홀하단 말입니까? 해마다 그들의 침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하다가 혹시 적도가 길을 나누어서 졸지에 이르게 되면 장차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방금 구도의 침입을 막는 술법으로는 수군의 제도를 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데도 섬 오랑캐들이 자치를 감추고 변장이 평온한 것은 오로지 수군이 방어선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태평한 날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호구가 번식하여 사줄이 본시 적지 않으며 여연덩질은 산천이 험준하게 가로막고 있어 구도들이 오미 일정한 선로가 있사오니 신은 원컨대 요해지가 되는 몇 개소를 택하여 수군의 제도에 의하여 강의 얼음이 풀리고 얼어붙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평안도 수군을 쓰되 적당히 번을 나누어서 서로 최대해 지키도록 하며 또 각도에서 한민을 추세하여 수군을 첨가하고는 평안도의 수군은 황해도의 수군으로 변통해 세우고 황해도의 수군은 경기의 수군으로 변통해 세우며 경기 이남의 수군도 차차로 변통해 옮겨 세우되 도로의 원근으로 이를 변통해 세우면 연연의 경비는 간단되거나 허약한 패당이 거의 없을 것이며 제의 방법도 그 만전을 얻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맹명은 중국 춘추 사람이며
인후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새의 땅이고 도로 무공은 헛되이 쓰고만 하고 효과가 없는 것이며 납속보관은 혹식을 바친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 보상하는 것이며 철질년은 마름새이고 일사는 30리이고 정장은 담을 쌓고 그 안에 정자를 세우는 것이고 염가는 소금 굽는 사람이며 만이는 오량깨이고 당락은 사막이며 한로는 한나라의 명견이며 삭방은 북방을 말한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1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서반의 관직 제수의 폐단을 제거토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반에는 이미 구품을 설치하였는데도 곤무의 직임을 두었지만 서반에는 비록 구품이 있긴 하나 대장 대부는 유품 이외의 서민의 관직이라 서반에 제수되는 자는 그의 모두가 팔품에 초탁 임명되어 이는 작업의 순서를 따르는 법제와 위배됨이 있으니 구품을 정설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라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3군의 5원은 한 군마다 사직 4명, 부사직 10명, 사정 14명, 부사정 52명을 혁파하고 군마다 정종 구품을 각기 80명씩 정설하며 3군의 갑사가 모두 50명인데 한 영마다 부사직 사정 각기 1명과 부사정 5명을 혁파하고 한 영마다 정종 구품을 각기 7명씩 정설하고는 정구품은 진누부위라 일컬으고 종구품은 진이부위라 일컬어서 모두 사용하고 칭호하되 녹과는 모두 정품에 따르게 하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3군 세종 18년 6월 19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송묵치의 정액 12명을 2번으로 나누어 교체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송묵치의 정액 11명을 2번으로 나누어 1년에 서로 교체에 번에 오르게 하고 매번 채아직 셋을 주되 금년 겨울 또는 내년 여름 적당한 시기에 제수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도태해버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19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서반의 관직 제수의 폐단 시정에 관해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앞서 서반에 구품을 설치하지 않아서 채아직을 받은 자에게는 팔품으로 띄어서 제수하였사오니 이제 구품을 설치하였으니 등급을 띄어 제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법시 의원, 의정부 녹사, 사육원 강의관과 생도, 제군의 반인, 송목치 등 구체안은 혹은 구품 또는 품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별시 8번에 매 1번의 채아직은 사직 1명, 부사직 1명, 사정 4명, 부사정 6명 내에 사정 2명, 부사정 3명을 감하고 제주자재들의 채아는 부사직 1명, 사정 2명, 부사정 3명 내에서 사정, 부사정 각각 1명씩 감하며 본궁서재에 채아는 사직 1명, 부사직 2명, 사정 1명, 부사정 3명 내에 부사정을 각각 1명씩 감하며 승문원 이문생의 채아는 부사정 2명 내에 1명을 감하고 종전대로 구품 채아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햇머리 하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가뭄을 걱정하여 각도의 진상과 박물을 검하다. 충청도 감사가 치보하기를 도내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배가 마르고 타고 있사온데 만일 앞으로 열흘 이내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다시 소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장래가 우려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깊이 우려하여 즉시 예조에 전지하기를 금년의 한재가 너무 심해서 내 몹시 마음에 두려우니 각도의 금년 강무 진상과 동지 박물 그리고 명년 정조 탄일의 박물은 모두 바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고 호군 김덕생에게 관작과 품질을 추증하다. 여상군 송거신이 상언하기를 지난 을해년에 신이 김덕생과 더불어 태종의 잠저를 배시한 공로로 말씀하오면 덕생이 훨씬 더 우울하온데 신만이 유독 성상의 은혜를 입사와 외람되게 공신의 칭호를 받고 벼슬이 일품에 이르러 싸운데 덕생은 불행히 일찍 죽고 또 뒤를 이어 아들도 없사오며 다만 두 딸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듣자오니 덕생의 분묘가 전라도 영광에 있사온데 나무꾼과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분묘 앞까지 기탄 없이 침범한다 하옵니다. 분묘의 검한이란 각각 그 직질에 따르는 것이온데 덕생은 지위가 낮아서 건벌의 한계가 넓지 못하여 수많은 다른 무덤과 다름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관작과 품질을 추증하시어 포상의 연전을 보이시옵소서 하니 즉시 교지를 내리기를 고 혹은 김덕생이 오랫동안 태종의 잠저를 배시하여 일찍이 그 노고의 공이 나타났으나 불행히 일찍 죽고 또 후사마저 없다 하니 의당 가정에 추정하고 아울러 그 여설을 녹용하여 포상의 연전을 보일 것이다. 또 분명히 소재관으로 하여금 영역을 제수하고 초체를 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2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하현이 전토의 차이에 따라 조세를 거둘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 참천 하현이 건의하기를 도행장에 있는 상중하의 전토가 복속의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도 조세를 거두는 수량이 모두 같은 것은 본조의 고금의 통제이기 하오나 그 사이에 상중의 전토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당초 양전이 공명하지 못했던 것을 원망하는 자가 자못 많사온데 이제 만약 그 등급으로 조세를 수납한다면 비록 어리석은 인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평하지 못하다는 한탄이 있어 원망의 소리가 들고 일어날 것이오니 신은 세 등급으로 한 밭도지의 차등을 두지 말고 전대로 상정하기를 바라옵니다. 또 선유가 말하기를 하우의 공법은 그 주의 부세가 다른 등급에서 교착되어 나오며 어떤 일정한 수요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반드시 순수를 통하여 연사의 풍흉을 보아 이를 보조하고 주제로 말하더라도 지방의 공법을 시행하고 역시 농정을 맡은 관원이 있어 전야를 순시하며 작물의 실태를 관찰하고는 그 해의 풍작을 참작하여 수렴하는 법을 내곤 하였은즉 그 폐가 용자의 말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는 곧 당시 제후들이 공법을 쓰고 있는 폐단을 말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부세의 수입에 일정한 수차가 있었기 때문에 착법을 써서 변통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법도 역시 변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두 논설로 보건대 공법은 대우의 유죄로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오나 용자의 말은 단지 당시에 다시 증가된 세율을 제정하여 그 11제 이외의 부세를 강취함으로써 인민을 괴롭혔던 것을 지적한 것일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일정한 등급과 법식을 정하여 풍흉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취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용자의 기롱을 면치 못할 것이오니 신은 원컨대 용자의 말을 감개로 삼으면서 우공의 9개 등급의 부세의 착법을 본받아 각도의 토지의 비척을 감안하여 구등의 조세를 정하고 또 주나라 제도의 농정을 맡은 관원이 전야를 순시하던 법과 같이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해의 풍흉과 재해의 유무를 시찰하여 참작해 등급을 작정하고는 교지를 얻어 조세를 정하게 하고 이에 다시 착출하는 법을 쓰면 일국의 인민이 고루 성은을 입게 될 것이며 치민의 대도로 보아도 이보다 다행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가법을 아래에 조율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여러 대신들로 하여금 이를 평이 규정하여 시행하옵소서. 상등인 전라도는 그 해에 가 풍년이면 상상 1결에 22두를, 중상은 21두를, 상하는 20두를 수납하게 하고 중년일 경우에는 중상에는 19두를, 중중에는 18두를, 중하는 17두를 수납하게 하며
흉년일 경우에는 하상에는 16도를, 하중에는 15도를, 하하에는 14도를 수납하게 하고 중등인 경기도는 그 해가 풍년일 경우에는 상등이면 상 3등은 전라도의 중등의 예의에 준하여 수납하게 하고 평년이면 전라도의 흉년의 예의에 준하여 수납하게 하며 흉년이면 하상에 13두를, 하중에 12두를, 하하에 11두를 수납하게 하며 하등인 평안도는 그 해가 풍년이면 상등 경기도의 중년의 예의에 준하여 수납하게 하고 중년이면 경기의 흉년의 예의에 준하여 수납하게 하면 흉년일 경우는 하상엔 10두를, 하중엔 9두를, 하하엔 8두를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영의정, 황희, 판원사, 안순, 찬성신계, 호조판서, 심도원 등을 불러 하연이 올린 전제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토품의 상하와 복수의 많고 적음을 비록 이미 분동하였다 하나 그러나 큰 차이가 없고 다만 5, 6척 정도 가감하였을 뿐이오며 중전의 소출이 상전에 미치지 못하고 하전에서의 소출이 중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등급을 나누지 않고 일례로서 부세를 거두게 되면 소득의 다가가 고르지 못할 것이며 세증이 중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의 풍흉을 보아 조세를 거두고 등급을 매겨 매년 이를 고치게 되면 정실에 흘러 임의로 가감한다는 원망이 다품할 때와 다름이 없게 되어 그 이름만 고쳤을 뿐 옛 그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전자에 정한 논의가 이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민간의 볏값이 쌀로는 5, 6두이며 콩으로는 10여두에 불과한데 전설에 공납하는 배는 쌀이 15두, 콩은 30두에 준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 같사오니 다시 쌀은 10두로 콩은 20두로 고쳐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중년은 평년을 말한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0일 갑신 5번째 기사 길이를 택하여 비를 빌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벼가 한창 무성할 때를 당하여 우량이 미흡하오니 입추디라 할지라도 길이를 택하여 비를 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0일 갑신 6번째 기사 무릉도의 우산에 마을을 만들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다. 강원도 감사 유계문이 아뢰기를 무릉도의 우산은 토지가 비옥하고 산물도 많사오며 동서남북으로 각각 50여리 연의 사면에 석벽이 둘러 있고 또 선척이 정박할 만한 곳도 있사오니 청컨대 인민을 모집하여 이를 채우고 인하여 만호와 수령을 두게 되면 실로 장구지책이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1일 을리오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1일 을리오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1일 을리오 세번째 기사 동서 양계에 출사하는 자는 군병을 거느리고 가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속전에 대소를 막론하고 출사하는 인원은 내검이 별시위 갑사를 거느리고 갈 것을 청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군병을 기르는 것은 오로지 외적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제 동서의 양계에는 그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이를 인솔하고 가지 못하게 함은 실로 온당치 않은 일이니 이제부터 평안 함길 양도의 도절제사와 첨절제사 및 연변의 수령은 내검이 별시위 갑사를 인솔하고 가는 것을 허용하게 하라 하였다. 출사는 공부로 지방에 나가는 자이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1일 을리오 네번째 기사 재량에게 재향의 임무만을 전담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재량은 오로지 재양 때 노래하고 춤추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업률에 맞추어 가영하여 신명이 허명하옵시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임무가 가장 중하오며 또 그 노래소리가 업률과 맞게 하는 공이란 본시 1조 1석에 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온데 지금 약간 문자를 해득하고 악장을 읽힐 만한 자라는
자는 모두 다른 곳에 붙어 가 있고 머물러 가무를 배우는 자라고는 다만 어리석고 둔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만 있는 까닭에 재앙할 때를 당할 때마다 가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성덕을 찬미 현양하려는 본의에 상위되는 양상을 빚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재량은 다른 사무에 정하지 말고 재량의 임무만을 전담하게 하소서. 또 재량, 악공, 무공 등이 계속 나오지 않아도 이를 징계할 아무런 근거가 없사오니 청컨대 그 결건한 일수를 전에 근무한 일수에서 그만큼 삭제해 버리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연 6월 21일 을이후 5번째 기사. 본국에서 대마주로 잡혀간 문성기를 찾아 귀환하게 하다.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정성에게 글을 보내어 본국에서 잡혀간 사람 문성기를 찾아내어 귀환하게 하였다. 성기는 본시 충청도 언진 사람으로서 마랑포 선군에 입속되어 진무가 되었다가 지난 기해년에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성기가 외적에게 포로되어 갔던 것인데 성기의 처 이덕은 필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널리 그 시체를 찾았으나 이를 얻지 못하며 드디어 지전으로 그의 혼을 부르고 위패를 만들어 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전을 들여왔는데 을사년에 이르러 이 사실이 임금에게 진달되어 임금이 그 절일을 가상히 여겨 명하여 정문을 세우고 부역을 면제하게 하였던 바 이덕은 또 남이 혹시 자기를 강제로 아내로 삼을까 두려워하여 그대로 흰옷을 입고 조속으로 전드리는 일을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왔다는 것이다. 서간에 사는 윤원만이라는 자가 역시 포로되어 대마주로 가서 18년간을 영유되어 있다가 가비년에 이르러 상선을 따라 나와서 말하기를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문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대마도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본씨 언지년 사람으로 마랑포의 성군이 되어 기해년에 외인에게 잡혀왔다고 하더라는 것을 이덕이 듣고 예조에 호수의 장문을 내어 이를 조사하여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에 청하였기 때문에 예조에서 다시 계달하여 대마도에 글을 보낸 것이었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연 6월 2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가뭄을 걱정하여 충청 경상 전라의 곡물 중 삭제할 것을 계달하게 하다. 호재에 전직하기를 금년에 한재가 너무 심하여 병농사가 많은 손상을 가져와 장차 결실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내 이를 몹시 근심하는 바이다. 충청 경상 전라도 등 3도의 각 고을은 그 상납할 곡물 중에서 전전수송이 용이하지 않은 것과 국가 용도에 그다지 기묘하지 않은 것으로서 삭제 또는 감할 만한 것은 이를 검토에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연 6월 2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조말생을 관직 제수에 관한 논의. 사헌부지평 홍심이 아뢰기를 의금부는 백성을 형벌하는 곳이 아니요 본시 인민의 불의를 금지하려는 것뿐이오며 판운사 조말생으로 말씀드리오면 서반에 쓰는 것이 그 분수에 적하오며 현관으로 앉아서 죄수를 주문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을 이같이 망발해서는 안 된다. 말생은 일찍이 함길도 관찰사를 지냈으니 그 지위가 어찌 의금부 제조보다 떨어지겠느냐.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홍심이 다시 아뢰기를 앞서 감사의 명을 받을 당신은 신이 미처 알지 못하였사오나 우선 오늘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더라도 자기 몸을 바른 연후에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말생이 이미 남의 배근을 받고 앞서 누명을 쓴 바 있사온데 뻔뻔스럽게 건부에 앉아 도리어 언천의 도적을 힐책 신문하게 되면 어찌 자괴스러운 일이 아니며 죄수도 또한 마음으로 굴복할 일치가 없사오니 바라오건대 사람을 선택해 이를 대체하여 형관의 선택을 엄중히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교묘한 말로 대신을 진짜 도둑에 비하면 되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6월 2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연대를 설치할 것을 명하다. 연대를 설비하는 것은 높은 데에 올라 멀리 관망하며 변경을 사찰하여 유사시행 각을 불고 포를 놓아 이를 사방 인근에 알리고는 혹은 싸우기도 하고 혹은 수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는 이기인 까닭에 여연자성 관계 이산 등
각 고을에 일찍이 화통 교습관을 보내어 연대를 설치할 만한 곳을 심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신진인 이 무리들이 본 것이 혹시 대사를 거르치지나 않을까 염려되었으므로 즉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니 경은 친히 가서 두루 관찰하고 그 가부를 상량한 연후에 기지를 정하여 축조하도록 하라. 대저 처음에는 건면하다가도 종말에 태만해지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며 더욱이 우리 동인의 고질이다. 그러므로 속담이 말하기를 고려공사 3일이라고 하지만 이 말이 정녕 헛된 것은 아니하다. 이 앞서 외적 침입의 대비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저 적도들이 지난해 정월에는 여연업성을 침입해왔고 7월에는 재차 혼두 조명간의 구자를 표략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 다시 조명간에 침입하는 등 4차례나 침입해 왔는데도 변장이 한 적도의 머리도 베어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모두가 비어에 태만했던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었다. 오늘날 비록 연대를 축조한다 해도 만일 태만이 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우환을 막아내기 어려운 사태가 반드시 전일과 그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무장과 지사의 분권 철치한 바이니 경은 이미 내 의중을 잘 알고 있는 터임에 마땅히 한결같이 책임지고 심력을 기울여 이를 배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조말생의 의금부 제조로 삼는 것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 염칠한 신자의 가장 큰 절이며 탐묵은 국법이 용서하지 않는 바입니다. 관리가 되어 장호와 회례를 범하게 되면 평생을 조간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법이었는데 하물며 대신으로서 교묘하게 군상을 기만하고 탐욕을 자행하던 자이겠습니까? 판중초원사 조말생이 오랫동안 군세에 있는 요직에 있으면서 부귀를 한껏 다했는데도 오히려 부족한 마음을 품고 탐득하려는 계책을 자행하여 토지와 노비 등을 공공연하게 뇌물로 받고 매관매직을 하는가 하면 양인을 강제로 천인으로 만들어 심지어는 그의 형 스루와 더불어 불당한 연기를 훔쳐내어 자기 사유물로 살곤 하였으니 탐남 비루하고 환무치함이 이에 다할 수 없사온지라 그의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여생을 보존하는 것만도 다행하옵거늘 전하께 없어 특별히 관작을 회복시켜 벼슬이 일품에 이르게 하시니 알 수 없사오나 말씀이 무슨 공덕이 있어 그 큰 죄를 속받고 다시 재상판열에 참여한단 말입니까? 이는 비단 신등만 한스러워하는 것이 아니오라. 온 사림이 실망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온데 이제 다시 명하사 의금부 제조로 삼으시니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죄옥을 심리하는 관리가 공명강직한 연후에 죄수들이 그 정형을 숨김없이 고백할 것이오며 옥사의 결단도 정당하게 할 것입니다. 어찌 자신이 장호를 범한 자가 뻔뻔스럽게 나와 앉아서 죄인을 문초의 진상을 구명한단 말입니까? 또 이번에 언찬을 절도한 자도 결단코 국문화의 죄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도로 이 명을 거두시고 공명정직한 신하와 대처하시어 사대부의 기풍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사람이 말하기를 선대의 근로한 신하는 그 관직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말생을 등용한 것이 어찌 나의 정사가 그 사이에 용납되었겠느냐 하였다. 지평 홍심이 아뢰기를 만약 전일에 훈호가 있었다면 서반에 써서 그 공로를 보답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의금부 제조라면 대신들 중에서 다시 선택해서 쓴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니 다른 관직에 비할 바 아니온데 이제 도리어 장리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한다면 이는 도둑으로서 도둑을 다스리게 함이니 어찌 징계가 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이 명을 거두시고 다시 다른 사람을 택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경박한 말로 감히 계달한 것을 내가 아직 내버려두고 말하지 않았었지만 너희들이 연수한 신진들로서 감히 대신을 욕하고 심지어 절도라고까지 일컬으니 어찌 신뢰가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진언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24일 무장 첫 번째 기사 관습도감에서 최자, 탕목 등 고악을 연습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최자, 탕목, 우식은 바로 우리나라의 고악이온데 지금 관습도감에서 이를 시험에 선발하지 않고 있어 장차 폐지되어 없어질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아울러 연습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3권 세종 18년 연 6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남희 박종무 이순몽 이민의생 봉여 김효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희로 보국 승록대부 예산군을 삼고 원산으로 판중추 원사를 삼고 지사하게 하고 박종우는 숭정대부 운성군을 이순몽으로 판중추 원사를 민의생으로 이조 참판을 봉여로 동지 지돈영부사를 김효성으로 문기로 동지 중추원사를 김익생으로 한승부윤을 박호문으로 첨지중추원사를 유미로 우사관을 최호생으로 사헌부 장량을 오효강으로 우헌납을 정지하로 사헌지평을 삼았다. 세종시로 73권 세종 18년 연 6월 2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북교에서 비를 빌다. 세종시로 73권 세종 18년 연 6월 2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김옥진으로 하여금 고교실 등 14명을 요동으로 해송하게 하다. 세종시로 73권 세종 18년 연 6월 2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영광선군 김언이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시로 73권 세종 18년 연 6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73권 세종 18년 연 6월 2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서방백록 기우제를 지내다.